안녕하세요, 부티비 소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전셋값 그리고 전월세 중에 어떤 것이 가격 면에서 유리할지 부동산 아리일사 여경희 수석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새 아파트 입주설 이후로 두 번째 출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한 번 더 모셔봤습니다. 오늘도 전월세 얘기잖아요. 네. 제가 마침 새로운 전셋집이랑 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최근에 좀 많이 다녀보니까 전셋값이 확실히 많이 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아파트가 눈에 띄게 좀 많이 오른 모습이어서 아파트는 거의 엄두도 못 낼 정도였거든요. 내년에도 아파트 전셋값이 좀 오를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그 아파트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는 고금리 역전세 이슈 때문에 하향 조정되다가 지금은 좀 상승하는 국면이긴 하고요.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셋값 추이를 보시면 전세 가격은 지난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제 전세 가격을 4년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제약이 생기면서 집주인분들이 신규 전세 거래를 할 때 한꺼번에 가격을 많이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됐고, 이게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월세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월세 전환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또 거기에 또 역전세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가격이 많이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아파트 시장에서의 전세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가격이 좀 올랐었죠. 그런데 역전세 이슈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전세 되게 많이 올해 상반기에 좀 강타한 단어긴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4, 5월쯤에는 이 관련해서 대책도 나왔었는데, 비아파트 시장에서 촉발된 역전세 리스크가 아파트 시장으로도 또 전이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시장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지금 역전세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올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 전세 거래된 것들 중에서 54%가 역전세 거래이고, 전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반기에는 58%가 역전세 거래일 거다라는 추정하는 분석 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우려하던 만큼의 역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역전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우려할 만큼 역전세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좀 낮아졌고요. 전월세 전환율이 오르면서 월세 부담이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대신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자들도 나타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7월에 1년 한시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집주인들의 좀 자금 숨통을 트이는데 어떤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역전세뿐만이 아니라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아파트를 기피하면서 아파트 시장으로 임차 수요가 이전한 부분, 이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런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해 좀 급등을 했어요. 시계열로 보시면은 거의 8년, 9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었고, 그게 작년 하반기, 올해 초에 약간 조정기를 거치다가 다시 또 집값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따른 가격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출은 또 옥죄면서 굳이 지금 매매로 나서지 않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이 전세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에 1만 1000가구 정도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잡히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신규로 전세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을 뜻하는 건데, 수요는 늘고 공급은 좀 줄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별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세값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이게 급등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좀 그냥 완만한 상승세인가로 따지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고 아파트 시장에서도 매도가 잘 안 되는 건 급매물로 내놓을 수 있지만 또 지역별로 따지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가격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한번 두고 또 매도의 타이밍을 제고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 또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자들, 내부 이탈하는 수요자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장에 뭐 큰 우려,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값이 오르게 된다면 오히려 좀 월세가 좀 유리한 지역이나 뭐 물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에 준해서 월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어쨌든 주거비 부담은 커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주택 유형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월세가 전세 가격 대비해서 좀 낮은 그런 지역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대비 월세 가격이 높다 낮다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전월세 전환율이 사용이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이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비율을 뜻하거든요. 계산을 할 때는 월세 1년치 월세를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그 차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월세가 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월세 부담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임대인분들이 내가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보다는 높은 운영 수익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이자율에 비해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시장 이자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했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 전환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간극이 큰 것,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것들, 그런 지역들에서는 월세 부담이 큰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전환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구별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을 보시면 서울 평균이 4.7%인데요. 송파, 서초, 강동 이런 지역들, 고가 지역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강북, 금천, 은평 이런 중저가 지역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 이유는 한 연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집주인분들은 좀 전세 가격을 낮춰서라도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있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 좀 높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들어가서 사는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은 성동이나 용산 이런 지역은 되게 집값이 비싼 지역이잖아요. 이런 곳은 왜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매매 가격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기대 매매 가격 상승률로 설명이 되는데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역이면은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를 하고, 대신 이제 전세 수요는 좀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전월세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좀 복잡한 설명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주택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클수록 전환율이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 전세 대비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제 거래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일단 강남 3구 같은 고가 지역 보시면은 전환율이 낮아요. 그러면 전세 대비 월세 가격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실제 거래된 사례를 보시면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각 구별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환산 보증금 비중을 보시면 강동, 서초, 송파 같은 고가 지역에서는 오히려 월세가 전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서초의 101%라는 거는 전세가 100만 원일 때 월세가 101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강북은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88% 수준이잖아요. 이게 전세 대비해서 월세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약간 설명을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죠. 예. 이거는 어쨌든 가격이라는 게 이제 거래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동, 서초, 송파 같은 고가 지역 보시면 좀 학군이라든가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차 수요가 많고요. 전세값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고가 전세보다는 좀 반전세식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기 집에 전세를 두고 이 지역으로 전세 이동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 집의 보증금과 고가 지역의 보증금 격차가 있잖아요. 그 격차만큼을 월세로 전환해서 내시는, 매물 대비해서 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월세 가격 자체가 좀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오히려 계약 형태와 더 상관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월세 유형 중에서도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좀 높은 순수월세나 준월세 유형, 이런 것들이 강북, 금천, 관악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반대로 송파, 강동, 서초, 광진 이런 지역들에서는 준전세 거래 비중이 높았거든요. 보증금이 적을수록 월세가 높아지잖아요. 월세가 높아진다는 건 어쨌든 전환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중저가 지역의 경우에는 순수 월세, 준월세 이런 월세가 높은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그 월세 부담이 커지는 거는 일견 맞는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은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높은 중저가 지역에서 좀 전환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높은 게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대출 이자가 더 저렴하다면은 당연히 보증금 높은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월세 거래 당사자들의 그 소득이라 아니면 어떤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깡통전세나 역전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로 가기보다는 월세로 가야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또 확 급등을 한 지역에서는 월세로 가는 게 또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월세로 살면서 그 목돈을 조금 킵해두는 수도 있겠죠. 지역별로 전월세 거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전세 혹은 월세의 그 선호도가 갈리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거래 중에서 전세 비중만 살펴보면은 금천, 중구, 구로, 강남, 마포, 종로 이런 순으로 전세 거래 비중이 낮거든요. 월세가 많았다는 소리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업무 지구랑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니까, 아파트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지역들의 소형 아파트를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젊은 층들이 좀 월세를 선호하시는 것 같고, 뭐 양천이나 노원 같은 학군, 또 주거지 느낌의 지역에서는 전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